미국 주식이 사흘 만에 아주 불길한 조짐이라. 무슨 말일까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가 1.71% 떨어졌습니다. 304.54가 빠져서 17,504.12를 기록을 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시작과 동시에 주가는 떨어졌고요. 장이 계속되는 동안 한 번도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에서 설설설 기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1.07% 지금 떨어졌고요. 60.46이 빠져서 5,614.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 중대형주,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62가 빠져서 260.32가 빠졌거든요. 41,581.31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아주 불길한 조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그래프를 봐서는 여러분 짐작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정환전 TV를 계속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뉴욕 증시가 올라갈 때는 찔끔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찔끔 올라가고 더 많이 떨어지고 찔끔 올라가고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주가라는 게 우하향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만큼 시장에 불안감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불길한 조짐이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찔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왕창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게 시장의 불안감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예요. 물론 오늘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는요.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동결한다고 하잖아요. 인하는 안 할 겁니다. 1월 29일에 4.50% 유지, 작년 12월 19일에 0.25% 떨어뜨렸잖아요. 1월 달에 동결시켰습니다. 2월 달에도 동결시킬 확률이 많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유동성을 풀어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금리를 안 내린다, 동결한다 이러니까 주가의 어떤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이 시장에 좌우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가요. 수입 물가 지수가.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을 지금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2025년 2월 현재 2.8%로 떨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좀 잡힌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시적이지 결국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3월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당장 중국 제품에는 관세가 10% 매겨진 데다가 플러스 10%가 더 매겨졌잖아요. 캐나다 제품에는 25% 관세, 멕시코 제품에는 25% 관세가 동시에 매겨졌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의 가격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거 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게 시장에서는요 계속 불안감으로 좌지우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 찔끔 올라가고 왕창 떨어지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불안하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상했던 것보다는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완전히 많이 빠졌거든요. 뭐 최악은 아니지만 반도체 지수가
오늘만 1.61% 빠졌습니다. 4,589.03. 지난 3월 11일이에요. 예, 4,374.07에 비하면 여전히 좀 올라간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3.43% 떨어졌습니다. 115.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시장 보면은 무섭죠. 반도체 오늘 심상치 않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모든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예, 메타 주가도 볼까요? 메타 플랫폼의 주가는 3.73% 빠졌고요. 582.3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안 떨어진 게 없습니다. 아마존 주가도 지금 현재까지 1.49% 빠졌고요. 192.8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주가도 빠졌다니까요. 예,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도 빠졌습니다. 2.34% 빠져서 162.67을 기록을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33% 빠져서 383.52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그러면 안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습니다. 예, 0.61% 올라갈 듯 했지만 결국은 못 올라가고 212.6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지금 테슬라가 난리도 아니에요. 테슬라가 이제는요. 예, 5.34% 빠져서 225.31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난리예요. 일론 머스크가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한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니 주가가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주가가 개박살 나죠. 이러다가 말입니다. 비야디라고 하는 중국 업체가 앞으로 테슬라를 이미 넘어섰지만 세계 시장에서도 완전히 넘어서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떨어지고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상황이 나빠지고요. 대신에 뭐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원자력은 좀 유지하고 조선도 좀 유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방산도 좀 유지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뭐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주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로봇 주식은 몇 가지 있잖아요. 로봇주도 좀 시장을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예, 지금 쏟아지듯 무너진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우리 시장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왜? 미국 시장이 무너지니까 미국에 투자했던 큰 손들이 순익을 내서 다 팔아치우고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장은요. 결국 실적에 따라 돌아갈 겁니다. 대한민국의 실적 여러분 알다시피 내수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수출도 지금처럼 나빠진다면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투자는요. 늘 조심하시면서 투자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 강조합니다.